함진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세계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의 방식으로 열리는 2022년 다보스 포럼에서 IMF는 세계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예바 이사는 연설에서 우리에게 여러 재앙이 한꺼번에 닥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코로나19 사태와 중첩되면서 경제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과 에너지 가격을 급상승시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금리 인상 또한 부채가 많은 나라들과 기업체,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혼란과 공급망 붕괴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설상가상으로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화석 연료 부족 사태에 대응해 각국이 올바른 투자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다보스 포럼 회의에서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새로운 화석 연료에 투자하기 위한 핑계거리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 규모는 지난 23일자 OECD 보고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G7 국가들의 올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에 비해서 0.1% 감소한 것입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에만 매달리면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MF는 경제 쇼크를 줄이기 위해 무역 장벽을 낮추는 문제를 의논하고자 각국 정부 관료들과 재계 지도자들을 다보스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들이 국내 생계비 급등으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식량과 농산물 무역을 규제하는 등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을 야기해서 국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달 초 인도는 밀 수출을 금지시켰는데 이 때문에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인도는 사실 밀 수출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인데도 말이죠. 인도네시아도 팜유를 국내 수에 충당한다는 이유로 지난 4월에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만 다행히도 곧 해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 경제 불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대중국 관세 장벽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넷 옐런 미 재무장관은 관세 완화가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득보다 실이 크다고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불협화음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 시절 경제 고문을 지낸 제이슨 퍼만 전 고문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내에서 대중국 관세 완화가
가장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는 미국이 그나마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긴 하지만 저축해 놓은 게 많아서 아직 구매력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또 진짜 걱정되는 것은 다가올 경기 침체라며 연방준비위원회가 연착륙에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상하이, 베이징 등 10여 개 도시를 봉쇄한 데다 부동산 위기 여파로 1분기에 이어 2분기 경제 실적도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25일 중앙정부 기관,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안정화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리 총리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목표를 제시하겠다며 2분기 우리 경제가 플러스 성장이 되기 위해 노력해 달라. 이 목표는 높지 않고 연초 우리가 제시한 5.5% 성장에 비하면 훨씬 낮지만 이렇게 현실에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20일에 부동산 시장 붕괴 후 가장 큰 폭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주 타깃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투자자의 적이라는 베스트셀러로 유명세를 탄 주닝 상하이 고급 금융학원 교수는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와 같이 경제의 통화정책으로 자극을 주는 수단 같은 것들이죠. 요컨대 세계 경제 위기에 도와서는 수직으로 치솟고 있는 식량과 에너지 가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진 결과인데요.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고물가와 경기 불황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불황이 오면 구매력이 낮아져서 물가가 떨어지게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우에는 소비와 생산은 위축되는데도 물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진단과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권태신 원장은 개회사에서 4월 소비자 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4.8%를 기록했고 국내 기관들은 올해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9개월 연속 하락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한국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전형적인 공급 비용 상승 충격이 유발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성 교수는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그 요인으로 노동시장 경직성, 금리 인상, 유동성 회수 등 긴축적
통화정책 추경 등 재정 지출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그에 상응하는 한국의 금리 인상 압력은 경기 부진을 유도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경기가 양호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회수하더라도 양호한 경기 환경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문재인 정권 시기에 최저임금 급등,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비용 상승 충격으로 경기가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맞은 것인데요. 코로나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가 고물가를 초래한 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물가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은 미국과 한국의 통화당국이 자주 언급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런 충격이라기보다는 이미 예견된 수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인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대내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금융 부담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대외적으로는 환율 상승에 의한 국제 수지와 물가 악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함진규의 시사 통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시원하고 통통한 이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